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광천수 나오는 곳과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소원석이 있는 곳,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늘궁은 약 15만 평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늘궁 단지 내에는 약 30여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측에 보이는 괴하집이 강연장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이곳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늘궁 호텔과 마트가 있습니다. 이불도 팔고 생필품을 파는 곳입니다. 하늘궁 타운은 마치 자궁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추운 날입니다. 청리단길에서 하늘궁 광천수 목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부평 청리단길인데 카페 골목입니다. 부평에서 하늘궁까지는 약 43km에서 45km 내외인데 원활할 때는 50분 정도 걸리고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까지도 걸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차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벌써 장흥에 다 왔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면 굴다리를 지나서 장흥에 진입하는 길목입니다. 하늘궁에는 30여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만 매우 자연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펜션이나 식당에 했던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늘궁이란 이름을 붙여 강연장, 숙소, 식당, 사무실 등으로 개조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의 이야기로는 장기적으로 100만 평 규모의 본자랜드 및 실버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산 조수지 마장호수 근처에도 하늘궁 타운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늘궁의 규모만 하더라도 15만 평으로 축구장 약 7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하늘궁 후 허경영님은 1990년도부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파격적인 공약과 기인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허경영님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공중부양, 축지법, 눈빛치유 등을 주장하며 종교적인 색채를 띤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궁 이전에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강연을 이어오다 2010년대 중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하늘궁이라는 이름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하늘궁 측은 이곳을 천하 제1의 명당이라고 하며 우주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늘궁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장흥 자생수목원이고 우측으로 가면 하늘궁입니다. 하늘궁에 따르면 허경영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의 주저자인 신인이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 존재라고 합니다. 신인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가장 높은 천국인 백궁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궁은 백궁에 가기 전 단계라고 말하죠. 하늘궁 조직은 기호도에 따라 세분화된 직급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거액의 후원금을 낸 신도에게 부여된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천사 아래 단계의 후원자나 열성 신도들에게는 천사가 부여됩니다. 정기적으로 강연에 참석하고 회비를 내는 층은 정회원 및 일반 신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백궁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명패를 주기도 하고, 또한 일정 금액을 내면 신인 허경영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영적인 가피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허경영을 믿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 체계에 실망한 사람들이 허경영님의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에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진한 소속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북구에 있는 하늘궁 마트입니다. 생활용품도 팔고 침구 가전 건강식품, 하늘궁 로망스 호텔인데 하늘궁 마트로 쓰고 막 숙소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하늘궁을 보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쓰는 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짓거나 이러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사용이지. 간판만 바꾸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쓰면 그대로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자연과 어울리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초입에 있는 마트예요, 마트.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여기가 지금 초입이고 하늘궁 로망스 호텔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하늘궁 마트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요, 장흥에서. 여기가 장흥 계곡집입니다 이런 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식당 같아. 식당들을 다 재활용한 거지. 저기도 좌측에 보이는 게 식당이고, 저렇게 하늘궁, 뭐 파인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 위쪽 여기가 하늘궁 본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부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모텔이었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안쪽 예전에는 모텔하고 음식점들 쭉 있었던 곳인데 이제 여기를 매입을 해서 하늘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1층 마트에는 천사 직급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엄청 친절합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하다는 겁니다. 저기 광천수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광천수를 먹어보려고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광천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주 강연이 진행되는 귀하집은 우측에 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하집 쪽으로 가고 있고 관광차도 몇 대 보이더라고요. 전에 왔을 때는 우측길만 살짝 왔다 갔는데 오늘은 광천수 있는 좌측길로 가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15만 평이니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궁 전체를 돌아보려면 걸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곳에 프랜카드가 걸려있고 안내도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또 광천수가 나오는 약수터가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일로 쭉 올라가면 좌측에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궁을 바라보는 시선과 직접 하늘궁 신도들이 갖는 내부적인 믿음의 논리는 정말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달리 신도들은 단순히 속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확고한 논리와 정서적 보장이 존재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안내도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곳이 광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광천수로 나오는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광천수 나오는 곳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광천수는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찍어도 되죠? 어디? 와. 여기 광천수구나. 아, 요 통별로 이렇게 하는구나. 20m는 12,000원. 10리터 9,000원, 5리터 7,000원. 근데 20m는 아, 입금 계좌가, 아까 알려주신 전화번호 요거네. 아니에요. 아, 계좌번호에. 이거하고 틀려요. 배달 그만. 아, 그거, 안 알려줬어요. 배달. 저거 물통만 저거 파시는 분이구나. 그냥 물통값만이에요. 순수하게. 하늘구 수목원도 있고, 광천수 나오는 광천수를 통만 팔고, 물은 그냥 공짜래요. 물은 공짜. 저도 좀 먹어봤는데, 떠가시는 분들도 있고, 통 가져와서, 통만 사면 되니까 다른 거는 공짜인 거지. 여기가 지금 저 위에가 본관 신관 새로 짓는 하늘궁 본관 시기의 성지 새로 이렇게 지으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종합 안내도가 있는데 종합 안내도도 한번 봐야 되겠다. 종합 안내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약수터, 광천수 약수터. 석양강 하늘궁 종합 안내도라고 있네. 하늘궁 본관, 지금 하늘궁 별관 경비실 48개. 전망대도 있구나. 하늘궁 전망대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늘궁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거름산 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은 본래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계곡입니다. 허경영 대표는 하늘궁 부진의 특정 지점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집중된 신성한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약수로 알려져 있으나 점차 신도들 사이에서 이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등의 간증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화된 것입니다. 불로수와 불로유는 다릅니다. 지하수에 허경영의 에너지를 넣었다고 하는 게 불로수이고 불로유는 시중에 파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의 에너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불로수와 불로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쟁점과 논란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분 자체는 일반적인 지하수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궁 측에서는 신인의 에너지가 들어간 물은 일반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미립자 단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늘궁의 소원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궁의 소원석은 신도들에게 단순한 바위를 넘어 허경영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통합니다. 소원석은 하늘궁의 본관 건립 예정 부지 옆에 있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건물이 완공되면 정말 우아할 것 같습니다. 하늘궁의 소원석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언덕으로 올라 좌측으로 가면은 집채 많은 소원석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한 3m가 넘을 것 같은데 좌측 끝으로 가면 거대한 소원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본관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하늘궁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의 궁궐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본관 예정지 면적은 5,000평에서 10,000평 규모의 대지로 본관 및 그 부속 정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치로 보면 가장 높은 곳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여기서 하늘궁 전체 모두를 조망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일지 여기 와 보시면 상상이 됩니다. 더구나 뒤로는 앵무봉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계곡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명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본관 건물 자체의 연면적은 수천 평에 달하며 이는 일반적인 종교시설의 대웅전이나 예배당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3번이 하늘궁 제10주차장이고 오토바이로 돌고 있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허경영 대표는 이 본관이 완공되면 전 세계 인류가 찾아올 지구 중심이자 우주 에너지가 수렴되는 안테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단순히 계곡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하는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정말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비닐 천막 속에 소원석이 있습니다. 겨울이라 비닐을 쳐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가로 세로 3m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여기서 정말 애절하게 미동도 않고 뭔가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행여나 오토바이 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근처를 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신 것 같아서 지금 가까이 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본관 건립 예정 부지 옆에 이렇게 소원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늘궁의 소원석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비닐천막 안에 있는 것은 대형 메인 소운석이고요. 체험용 소운석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화장실을 찾아왔는데 이쪽에 휴게실이 있네요. 휴게실도 있네. 하늘궁, 백궁, 성원석, 휴게실. 여기가 어민주민하게 정말 넓어요. 어떤 목적에 맞게 건물들이 요양원까지 있는 거 보면 아프신 분들이 요양하려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는 저분이 움직이지도 않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소운석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네. 가로 세로 한 3m 정도 되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 허경영을 신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저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기와집이 있더라고. 거기서 강연을 한대요, 거주하면서. 욕심 같아서는 이곳저곳 이 건물 저 건물 다 한번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이곳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분을 섭외해서 이곳저곳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오늘도 여기서 몇 분을 만났는데 하늘궁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가기가 섭섭해서 한 바퀴 돌아보려고 쭉 돌아보다 보니까 좌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보이네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화장실에 한번 들리려고 물어봤는데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화장실 안내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뭘 먹고 가라고 자꾸 건네주는 바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날씨가 하도 추워서 길이 얼었을까봐, 혹시라도 바이크가 미끄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이렇게 엄지에 살얼음이 낀 거를 모르고 핸들을 들었다가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하늘궁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시설을 가능하면 다 돌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일교 천정궁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통일교 천정궁, 천원궁이 가평에 있는데 인천에서 꽤 먼 거리라 날 잡아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궁에 대한 인상은 자연 친화적이다, 재활용을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오늘 만나본 몇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존중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신도들은 이를 편견이라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기성 종교도 헌금을 받고 기복을 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종교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지하고 외로운 노인들이나 속아서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신도 중에는 전문직, 고학력자, 사업가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항상 궁금했던 하늘궁을 가보았습니다. 하늘궁 전체를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소원석이나 광춘수를 보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궁은 기성사회가 채워주지 못한 고독, 가난, 사후공포 등을 잘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해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석양이 너무 멋있어서 라이딩하는 제 모습을 보려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